차수 논리 밴드 3도극. 피처링. 여기가 테일러 정리. 테일러.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특히 테일러 전개는. 근데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차수 논리는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리미트.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3승분의 fx. 너의 극한이 예컨대 2야. 근데 fx가 다항함수야. 그럼 fx는 2x 3승 더하기 어쩌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무한대로 갈 때는 가장 큰 차수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0으로 갈 때는 어땠어? 0으로 가면 또 똑같이 뭐 이번에는 2x제곱 더하기 3x 분의 fx가 있다 치고 너가 예컨대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시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fx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너가 위에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차수가 3x가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너네가 0으로 다가갔을 때 사실 이 식의 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야. 무한이 커질 때는 차수가 가장 높은 쪽이 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훨씬 더 커지죠. 그지? 그러니까 x3승과 x제곱의 차이가 갈수록 훨씬 커져요. 0으로 다가갈 때는 둘 중에서 x쪽이 x제곱보다는 값이 더 커서 그래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0.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0.1보다는 0.01이 훨씬 더 작죠. 그지? 즉 더 큰 쪽을 따라가는 거야. 더 큰 쪽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0으로 다가갈 때는 차수가 더 작은 쪽, 무한히 갈 때는 차수가 더 큰 쪽. 요게 다항함수 수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차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수투 쪽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럼 얘는 어때? 자, x가 1로 다가가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fx는 3차 함수래요. 그리고 f2는 뭐 3이래.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요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차수 논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른데, 아까 여기서는 최저차가를 x로 봤죠. 여기서는 최저차 자체를 x-1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fx를 어떻게 쓰냐면 x-1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최저차로 가지고 있고, 너의 최고차는 3차가 돼야 되니까 앞에 최고차를 붙여주고 x 빼기 1에 3승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x-1이라는 걸 내가 치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너를 t라고 치환을 했다고 치면 얘도 이제 어떤 t에 관한 함수로 바뀌겠죠. 너 f에 원래 x-1을 치환한 거니까 x는 t 플러스 1이죠. t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편의상 gt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t가 0으로 갈 때 t제곱분의 gt, 너의 극한이 3인 거죠. 사실은 요거인 거죠. 이런 거죠. 그지? 0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gt가 어떻게 돼야 돼? 너는 3차니까 최고차는 모르지만 최저차는 3이 된다는 걸 알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t는 뭐였어? t는 x-1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여기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식 하나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요게 다항함수에서의 논리예요. 근데 그럼 다항함수에서의 논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적분에는 활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서로 동등한 입지에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원래 x랑 그다음에 sin x랑 탄젠트 x 뭐 2의 x 마이너스 1 ln 1 더하기 x 이런 것들이 다 입지가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입지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이랑 누구랑 비슷하냐면 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형태가 비슷했죠.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차수를 갖는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지금 1번 같은 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차수 논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게. 자, 1번 같은 거 보시면 차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양수 ABC고 요걸 식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의 n승이고 너가 ln 서로 더했으니까 ax 플러스 b 곱하기 4x제곱 빼기 2x 플러스 l. 자, 잘 보시면 이 부분이 b가 1이 돼야 된다는 건 자명하죠. b가 왜 1이 돼야 되냐면 너가 0으로 다가가면 너의 상수항이 이제 1이 되어야지만 분자가 0이 되고 분모는 이제 0으로 다가가는 상황이니까 너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4a x의 3승, 그 다음에 2차가 4 더하기 4 빼기 2a죠. 이렇게. 그리고 1차 항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너랑 너죠? 마이너스 2b랑 플러스 a 나오죠. 그러니까 a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들이 서로 같다고 그랬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분모가 지금 현재 x의 n승인데 얘는 2 이상이라 그랬고, 요 값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어떤 상수 c가 돼야 된다고 그랬고, 극한이 그럼 이제 요거랑 대응되는 거예요. 너랑 요렇게 차수를 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2차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n 자체는 2 이상의 자연수이고, 만약에 아니지, n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지금 차수가 서로 같아서 이제 영한인 수렴값이 나오려면 너랑 차수가 같아야 돼요. 최저차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최저차가 같아야 되죠. 근데 2 이상이니까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0 돼야 되죠. 너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a는 2가 되죠. 그럼 a가 2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0 되는 거 보이나요? 얘도 0 되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그럼 n은 3이라는 소리지. 너랑 같아지고, 그러면 4a가 곧 c가 되겠죠. c는 8이 되겠죠. b는 1이 되고. 아까 b가 1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차수를 너를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답은 이제 14가 나오는. 그 밑에 있는 2번도 이제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3차 함수라고 하긴 했지만 요 논리를 가지고 이제 풀어줄 건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fx의 최저차가 4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나번식에 대한 변형이 중요한데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x를 2분의 파이로 보냈을 때 x 빼기 2분의 파이 분의 너가 fx 탄젠트 x. 자,
주어진 극한의 형태를 한번 먼저 볼게. 얘는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보이나요? 아니지? 플러스 0으로 이렇게. 그죠? 아닌가? 0 마이너스로 간다. 미안. 이렇게 가죠. 0보다 약간 작죠?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탄젠트 x는 무한대로 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0 마이너스 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f 2분의 파이는 기본적으로 0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값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수렴을 시키기 위해서 무한대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0이라는 것이 곱해지면 수렴하는 극한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요거를 똑같이 곱해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지, 왜냐면 이제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 보통 수렴하죠. 요거 각변환을 하셔도 되고 각변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구해볼게요. 곱하기 x 빼기 2분의 파인데 여기서 x는 2분의 파이로 가고, 자, 요런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x 빼기 2분의 파이를 치환을 합니다. 이걸 세타라고 놓을게요. 세타는 이제 0으로 가죠. 물론 0 마이너스긴 하지만.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고 넘어가면 탄젠트 뭐 나오지? 슉.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각변환상 코탄젠트 세타인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세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의 극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가죠. 즉, 이 부분 수렴하는 극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날려버리고 사실은 너가 이렇게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요거 알려줬죠? 저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울게요.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x 빼기 2분의 파이의 제곱이 어디로 갔냐면 2분의 파이로 갔죠. 그러니 f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fx 최고차은 모르지만 너의 3승 더하기 2분의 파이의 x 빼기 2분의 파이의 제곱, 요렇게 인수를 갖는다는 겁니다. 요렇게 식을 써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차수 논리에서 원래 수투에서의 차수 논리를 미적분을 좀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미적분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이 날라갔고, 이제 수투 형태로 이제 바꾼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수투에서의 차수 논리를 이쪽과 접목을 시키는 방식을 써요. 요즘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아까 뭘 줬어? F 0이 0이고, F 0에서의 미분계수가 4분의 파이 제곱이지, F0이 0이니까 A 값이 쉽게 나옵니다. 이거 F0이 0이면 0 들어가면 8분의 파이 3승인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 3승이라서 A는 정확하게 1 나와요. 이렇게 다 끝났죠. 그죠?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나오는. 그래서 2번은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x 빼기 2분의 fx 곱하기 탄젠트 x라고 돼 있었던 부분을 탄젠트가 무한대로 가고 너도 0으로 간다는 거를 알고서 이 부분이 수렴하는 극한이 아니라는 거야. 0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혹은 0분의 0이 돼야 되는데, 0분의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 무한대에다가 0이 되는 요소를 인수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영원히 수렴값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식변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 너네가 처음부터 치환하는 게 좋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치환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만약에 그대로 치환했지? 그럼 이렇게 바뀌어. 너가 세타로 바뀌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바뀌고 분의 F인데 F에 너가 아마 요거를 세타로 놓은 거니까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A의 세타 3승 더하기 세타의 제곱 형태로 이제, 근데 세타가 요거 있으면 다시 대입해가지고 똑같아요. 논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맨 앞에 개념에 뭐가 있냐면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
알아두는 게 좋아서. 맨 첫 줄 보세요. 맨 위에 리미트 a가 x가 a로 가면 요거 x 빼기 a에 f 프라임 x 나누기 fx 너의 극한값이 n이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무엇을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a에 n승을 인수로 가지고 이 극한값이 이제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오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x 빼기 a라는 인수를 n개만 딱 가져요. 뭐 이런 얘기야. 예컨대 여기서 그 짓을 했으면 예컨대 이런 함수에서 이런 fx에 대해서 fx분의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x 빼기 2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x를 하면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극한값 자체가 너의 인수의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을게요. 너가 x 빼기 a에 n승 곱하기 gx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런 상황인데 그리고 ga는 0이 아닌 ga는 0이 아닌 즉 gx에는 더 이상 x 빼기 a라는 인수가 없는 상황. 얘는 지금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얘를 미분을 해보세요.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나오냐면 n x 빼기 a에 n마 1승 gx 더하기 x 빼기 a에 n승 g 프라임 x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 놓고 나서 x에다가 f 프라임 x에다가 x 빼기 a를 하나를 더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차수가 다시 너는 n으로 바뀌고 너는 n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얘네를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 없어지는 거 보이니? 이렇게. 얘는 요거까지 없어지죠. 그지? 너분의 너니까. f분의 너니까. 그리고 어디가 이제 a를 0으로 보내면 없어지냐면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왜냐면 x 빼기 a 인수가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너랑 너가 남게 돼 있어요. 이 부분만. 근데 ga는 0이 아니라 그랬죠. 즉 너의 극한은 뭐가 되냐면 ga분의 n 곱하기 ga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약분이 되면서 늘 누가 나오냐면 너의 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x 빼기 a라는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조의 식을 보시면 너는 이 x-a라는 것을 fx가 몇 개를 인수로 갖는지에 대한 극한의 표현이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본 적 있을걸? 한 두 번 이상 봤을 텐데. 재현이 기억나니 이거? 기억 안 나? 우리 고2 때 수투 할 때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일자리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도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x-1로 가는 극한을 이제 곱해주면 곱해준 거랑 x-4를 곱해준 거를 서로 더하면 값이 항상 3이 된대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 리미트 하나는 1로 가는 거 너가 x 빼기 1에 f 프라임 x 나누기 fx. 자, 요 극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fx가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뜻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x 빼기 4라는 인수를 fx가 몇 개를 갖는지를 뜻한다고 했고 근데 보니까 둘을 더한 게 3이래. 이렇게. 그럼 내가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일자리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인수를 가져봤자 3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그지? 근데 x-1이라는 인수의 개수와 x 빼기 4라는 인수의 개수를 더했더니 3이 나왔다는 거는 fx라는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1과
x 빼기 4만을 인수로 가지는 이런 녀석이에요. 근데 요 위가 0, 3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2, 1일 수도 있고 3,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후보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x 빼기 4의 삼성도 괜찮아. 그럼 얘는 0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3이 나오고 이렇게. 케이스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1부터 2까지 절대값 함수 정적분한 것과 3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것이 1부터 2쪽이 더 커야 된대.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4의 3승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근을 갖고 4에서 접해야 되죠. 이렇게 생겼고 3번은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4번은 1에서 3중근을 가져야 되죠. 자, 1, 2와 3, 4를 찾아봅시다. 1, 2는 이쪽에 있고 3, 4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쪽이 더 큽니다. 즉 조건에 부합하죠. 1번은 괜찮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 2는 이쪽에 있고 1, 2, 3, 4니까 이쪽이고 3, 4는 이쪽입니다. 누가 봐도 1, 2쪽이 넓이가 더 넓겠죠. 2번도 부합합니다. 얘부터는 안 되겠지. 네가 1, 2고 3, 4니까 얘보다는 이쪽이 넓죠? 안 되죠? 1, 2고 3, 4니까 당연히 안 되죠? 되는 게 뭐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F6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이다 라는 거는 여기다가 6을 넣든지 여기다 6을 넣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기억나? 대충은 기억나?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런 차수 논리 문제 중에서 4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는 다항함수에다가 합성까지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합성을 한 요소 자체가 복잡한 걸 합성한 거는 아니야. 뭘 합성을 해놨냐면 3a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x를 넣어놨고 얘는 2a로 묶으면 사인 제곱 x를 넣어놨어요. 사실은 사인 제곱 x를 넣겠다는 거는 사실은 x 제곱을 넣은 거랑 똑같고 1 빼기 코사인 x를 넣겠다는 거는 2분의 1 x의 제곱을 넣은 것과 사실은 같은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극한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 식을 보시면 4번 한번 보세요. 4번 되게 어려워요. 자, 아마 여러분이 답지를 봐도 이해가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먼저 최고차 한계수가 일자리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너가 동그라미 연속인 함수 gx가 1부터 4 사이에 있는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 일단 f6은 0이고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된대요. gx는 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f 3a 빼기 3a 코사인 x 분의 f 벌써 어렵죠? 2a 사인 제곱 x. 자, 선생님이 지금 일단은 이렇게 써놨는데 얘가 분모가 0일 수가 있지. 지금 애초에 f6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순간들이 존재해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긴 하지만 애초에 gx는 이렇게 분수로 준 게 아니라 원래는 곱으로 줬어요. f 곱하기 g는 f 이런 식으로 줬는데 선생님이 나눴죠. 얘가 연속함수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함수의 함수 자체가 모든 점에서 정의는 되지 않을지언정 모든 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합니다. 그 극한과 동일한 함수값을 정의를 해주면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fx 곱하기 gx가 x에 x 플러스 4인데 fx 3차 함수고 너가 연속이고 근데 무슨 뭐 f 아니지 뭐 g0이 2고 근데 넌 사실 연속함수로 나눠주면 f0이 0인데 보니까 너가 분자분모가 약분이 돼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 곱으로 주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gx 연속함수가 항상 모든 점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얘가 0으로 가는 것까지는 상관없어. 괜찮아. 얘가 0으로 가면 다만 너도 0으로 가면서 극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 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한번 그러면 해결을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얘의 연속성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 연속성에 대한 확보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답안을 보세요. G0은 9분의 16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G0은 9분의 16. G0이 9분의 16이라는 얘기는 애초에 이거 0 들어가면 뭐 나오니? 이거 뭐 나와? 0 나오지, 그지? 얘도 뭐 나와? 0 나오지. 이거 분자 뭐 둘 다 괄호 안에 들어가면 0 나와요. 즉 0을 니네가 무지성으로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F0분의 F0이 나오게 돼 있어. 여기까지 맞지, 그지? 만약에 F0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약분하면 뭐가 나왔어야 돼? 1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야? F0분의 F0은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뭐가 나왔대, G0이 지금? 9분의 16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뭐가. F0이 0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약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약분이 되고서 1이 아닌 극한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애시당초에 얘는 무슨 형태냐면 3a의 1 빼기 코사인 x고 너는 2a의 사인 제곱 x인데 요 1 빼기 코사인 x랑 사인 제곱 x는 너네가 다항함수 형태로 바꿔서 근사해서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게 2ax 제곱이라고 본다고 치고, 그럼 너는 2분의 3a의 x의 제곱으로 보면 된다고. x제곱을 뭐 치환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하고 있냐면 9분의 16으로 수렴하고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지금 4차 함수니까 x4승 최고차 한계수는 1짜리 더하기 줄줄줄 있고 마지막에 뭐 k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자. 만약에 1차 함수 그 뒤에 f0이 아까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식에 들어온다고. 식에 들어오면서 요거를 갖다가 대입해 볼게. 지금 중요한 거는 분모 분자가 0분의 0, x가 다 0으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둘 중에서 가장 차수가 작은 쪽만 보시면 돼요. 즉 얘는 여기에 들어가고 얘도 여기에 들어가면 돼. 그럼 차수가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최저차항의 개수가 뭐가 나와? 얘는 2ak가 나오고 얘는 2분의 3ak가 나오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물론 x제곱이 있긴 하지만 x제곱이라 안 쓰고 니네가 정 마음이 불편하면 이거 써.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어차피 이거 수렴값 얼마야? 어차피 2로 가. 그지? 어차피 x제곱 넣고 2분의 x 넣는 거랑 똑같아. 요렇게 써놓고. 그죠? 맞나? 응, 그지? 자, 근데 그럼 결국에는 얘는 2로 가고 계산을 해보면 약분 다 돼서 어디로 가냐면 3분의 2까지니까 4로 간단 말이야. 이런 극한이 나왔어야 된다고. 최저차항의 개수비를 했을 때. 근데 3분의 4가 나오지 않았잖아. 뭐가 나왔어? 문제에서는 9분의 16이 나왔어. 9분의 16은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 당연히 2차일 때겠지. 2차였을 때야. 왜? 제곱이 되면서 너도 제곱이 되고 너도 제곱이 되니까 너분의 너를 하면 최저차항의 개수가 4분의 9분의 4가 돼서 9분의 16이 나온다고. 즉 여기선 무슨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냐면 야, 이 4차항의 최저차는 x제곱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x제곱을 인수로 갖는 함수라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뭘 또 얘기해주고 있어? f. 6이 0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아, 그럼 거의 끝났네. x제곱에 x 빼기 6에 뭔가가 하나가 남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요걸 찾는 게 G0이 이제 9분의 16이라는 16분의 9인가? 아무튼 요거에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G 3분의 파이가 3분의 2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3분의 파이를 넣을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f 3분의 파이니까 사인 제곱을 하시면 4분의 3인데 2분의 3a 나오지, 맞아요? 그지? 얘는 어때? 얘도 대입해봐. 뭐나?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1 나오니까 역시 2분의 3a 나오는 거 맞아? x에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2분의 1이야. 3a 빼기 2분의 3a는 2분의 3a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g 3분의 파이라고. 자, g 3분의 파이가 근데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3분의 1이라며. 근데 보니까 돼, 안 돼? f3, 2분의 3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역시 1이 나와야 되고, 역시 f 2분의 3a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0이. 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요? 요거 왜 0 돼야 되는지 이해가? 0이 아니면 뭐가 나온다, 이게? f3분의 파이가 뭐가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1이 안 나왔다. 무조건 약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 그럼 그런가 보네.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요렇게 fx가 생겼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a 값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다 좀 쓸게요. 자, 지금 현재 gx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f 3a 마이너스 3a 코사인 x 분의 f 아까 2a 사인 제곱 x였고요. 근데 fx가 저렇게 정해졌죠. x제곱에 x제곱 x 빼기 6 x 빼기 2분의 3a. 자, 그럼 일단 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는 항상 극한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언제 0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얘는 0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2분의 3a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때 분모가 0이 돼요. 요때 분자도 따라서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너가 0이면 코사인이 얼마 나와요? 코사인 1 나오죠. 지금 요 x 자체는 너가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이 0 나오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너가 0이고 너가 그래서 이런 걸 인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사인 x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1일 때 그리고 이때는 6일 때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인가? 아닌데?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네. 그죠?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때가 아까 코사인이 이제 2분의 1일 때였고 그럼 이제 그때 사인 값이 이제 사인 제곱의 값이 정해지는 거고 근데 사실 fx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식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지 않냐면 사인 제곱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뭐냐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너를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분모에 있는 얘랑 잘 약분이 된다는 얘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게 2a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2a에 4a 제곱 이 부분들은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x 제곱 1 더하기 코사인 x 제곱 그 다음에 2a에 1 빼기 아니지? 1 빼기 코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 이거 굳이 다 쓰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약분시키면 되는데 일단 썼으니까 더 써봅시다. 너가
2a에 1 빼기 코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 아휴 마이너스 2분의 3a. 자, 분자가 요렇고 분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거든. 너가 9 맞나? 그치? 9a 제곱 1 빼기 코사인 x의 제곱. 잘 보시면 이 부분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a에 빼기 3a 코사인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너도 3a에 마이너스 3a 코사인 x 빼기 2분의 3a. 어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시점을 보시면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약분이 잘 됐고 너도 뭐 이런 걸로 약분이 되고 약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약분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을 한번 극한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너가 만약에 0으로 가면 너가 0일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지? 코사인 x는 뭐 하나 빠졌지? 빼기 6이 빠졌네요. 요거 말하는 거지? 코사인 x는 얼마가 되면 되죠? 요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거. 넘어가고 나눠주면 1 빼기 a분의 2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게 0이면 코사인 x는 2분의 1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얘가 0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결이 잘 됐어요.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2분의 1 때가 요거였나? 아, 요거거든? 요거? 이거를 2분의 1을 넣어보면 2분의 1 넣어보면 얘도 0 나오죠? 왜냐면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곱해지고 그러면 이제 맞나? 그렇죠. 3a 마이너스 2분의 3a니까 딱 맞죠.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오고 그럼 요게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요소라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서 0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0으로 가든지 근데 a 값의 범위가 있죠. a는 지금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든? 그러면 a가 1과 4 사이면 1일 때가 얼마야? 너가 마이너스 1 나오네? 4일 때가 2분의 1인가? 그죠? 이렇게 나오거든? 요 코사인 x의 범위 자체가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럼 요거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나? 빼기 6인데 요거 대입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너가 2a 1에서 빼니까 a분의 2인가? 곱하기 1에다가 더하니까 2 빼기 a분의 1이죠? a분의 2인가? 빼기 6 요게 0일 수 있죠. 그럼 요거 약분되고 a 4 나오나요? 근데 a가 4가 되면 범위상 안 되죠. 지금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그럼 요 때겠네.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요. 그거는 이 아래 거 약분되는 거 아 얘가 그 1 플러스 코사인 x 제곱 그거는 그거는 바로 아래 있는 거 약분되니까 그리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까지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잠깐만. 근데 얘가 0이 되는 게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자에 요거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동 안 들어간다니까. 1부터 4 사이라니까. 얘가 마일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요. 요쪽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4에 2 빼기 a분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3 a는 0. 이렇게 하면 a값 뭐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해 봐야지. 8 빼기 a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a는 0. a 2a 곱할까? 마이너스 2a 곱할까? 3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이렇게. 그럼 딱 나오나? 2, 8, 3, 안 나오는데? 4, 4? 1, 5. 그럼 A는 3분의 4가 되네요. 이게 가능하네요. 이게 되면 이거 자체가 너만 인수를 하나로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인수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일 때도 0이고 너일 때도 0인 거죠. 얘가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는, 얘가 지금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잖아 사실. 그래서 인수 두 개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미안해, 이건 내가 재운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A값 요거 나오면 이제 끝났죠. 복잡하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차수 논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3도국 설명 조금 하고 문제 조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3도국 설명 조금 하고 잠깐 쉴게요. 3도국은 여러분이 하기는 좀 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의 기술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를 두 가지만 딱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뭐 근사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한데, 테일러 전개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테일러 전개. 테일러 전개가 뭐냐? 테일러 전개는 너네가 어떤 거를 구할 때도 쓸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너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 탄젠트 x 빼기 텍스 탄젠트 x 빼기 사인 x 나누기 x의 n승이 k래요. x 0으로 갈 때 그때 k는 0이 아니고 n 더하기 k의 값을 구해봐라. 예컨대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테일러 전개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테일러 전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모든 함수를 다항함수 형태로 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전개를 하는 방식을 맥클로린 급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테일러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의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fx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기 보시면 식이 조금 복잡한데 0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서 n팩분의 f의 n번 미분한 에다가 0을 넣고 x의 n승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부분 해석을 보시면 너는 미분한 횟수입니다. 미분한 횟수. f의 n승이 아니라 f의 n개도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f'1인 거고 f'0인 거고 n이 2일 때는 f'0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0팩토리얼은 1이죠. 1. 0일 때가 그러면 요거 0일 때 그냥 f0인 거예요. f0 더하기 1이 되면 1팩토리얼 분의 f'0 곱하기 x 2팩토리얼 분의 f' 더블 프라임 0 x의 제곱 3팩 분의 0 x의 3승.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임의의 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도극을 여러분이 도형 혹은 상황적인 근사를 할 수가 있고,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이 삼각함수 자체를 근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자체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정확히 어디까지만 외우시면 되냐면 탄젠트 x, 사인 x, 코사인 x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사실은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3분의 1 x 3승이 되고, 여기 이제 사인 x는 x 빼기 6분의 1 x 3승이 되고, 코사인 x는 1 빼기 2분의 1 x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이게 테일러 전개에서 나온 결론이거든. 요거 밑에까지는 잘 안 씁니다. 기껏해야 요 정도야. 근데 거기서 이제 탄젠트 빼기 사인을 쓰기가 좀 용이하다는 거지. 원래는 너네가 탄젠트 빼기 사인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자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너에서 사인을 빼면 사인 x로 묶어서 코사인 x분의 다시 1 빼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탄젠트 빼기 사인은 여기 1차, 얘가 2차니까 3차죠, 3차. 그래서 분모 n값이 이제 n값이 3이 나와야 돼요, 3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도 아주 쉽게 나온다는 거지. 뭐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요 전개를 하면 너라는 어떤 fx로 한없이 다가간다, 무한히 하면. 근데 이제 적당히 끊으면 사실은 같진 않겠지, 그지? 너의 극한이 같은 거니까. 그럼 무한히 더해야지 같은 거고, 요 정도에서 끊으면 뒷부분만큼의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 부분이 x가 0으로 다가갈 때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뒷부분은 약분되면 다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 윗부분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삼도극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삼각함수의 극한 같은 것들을 풀어낼 때 활용을 하시면 좀 좋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코사인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 f0이 얼마야? 1이잖아. 더하기 f'x가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x야. 0 들어가면 얼마야? 어차피 0이잖아.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x 다시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분모에 2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팩분의 0 들어가면 1이죠?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여러분이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 함수에 대해서 구할 일은 잘 없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은 너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사실. 탄젠트 x 빼기 x 나누기 x 3승. 이거 x를 0으로 보낸다든지. 예컨대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물론 이런 계산을 여러분한테 시킬 일은 사실은 잘 없죠. 왜냐면 이거는 테일러 전개 아니고서는 풀기가 어려우니까. 됐죠? 자, 가볍게 소개를 했고,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 정도 외워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도극을 푸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삼도극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을 정말 활용을 잘해요. 이거는 작년에 개발을 한 공식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삼도극 더 이상 출제 안 되면서 계열받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사실 별거긴 한데, 자, 여러분이 각도 두 개와 아무 편 하나만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너네가 삼도극에서 보통 삼각형의 넓이분의 넓이 이런 거 극한을 계산한다, 삼각형 넓이랑 뭘 곱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삼각형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삼각형의 넓이를 아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무데나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잡으셔도 되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너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봐봐.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변을 곱하고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를 a라고 놨고, 그러면 여기가 a면 이제 사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요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너분의 너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맞나? a에다가 사인 너분의 너를 곱하면 되죠.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아요. 즉 너는 A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쪽은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어? A에 사인 아니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나는 두 변의 길이를 표현을 했네. 그럼 사이각도 안 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넣어 사인 넣어. 근데 넌 뭐야? 어차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러니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제곱 써주시고 분모에는 사이각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자에는 양 옆에 각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요렇게 생긴 공식이 만들어져요. 진짜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이 3도극을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세타 맨날 0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를 2개 정도만 아시면 이 부분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되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어디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5번은 삼각형의 둘레인데 6번이 이제 29번이거든 원래. 6번이 전통적인 29번입니다. 아마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풀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6번 같은 걸 풀어보면 반원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3도극에서는 내가 한 변의 길이와 각도 2개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꼭 3도극만 적용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하시면 사실은 어쨌거나 두 각도와 요 한 변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사실은. 해볼게. 지금 이 부분이 F고요. 이 부분이 G인데 선생님은 여기를 H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F 더하기 G를 표현하고 싶은데 F 더하기 G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F 더하기 H 더하기 F 아니지 G 더하기 H 빼기 EH로 가려고 나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뭐 F 더하기 H, F 자체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G를 구하려면 어차피 이거에서 H를 빼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거에다가 H를 너 더하기 너 빼기 요거 2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지. 자, F 더하기 H는 표현하기 편한 거 보이니? 여기가 지금 세타면 두 변의 길이가 얼마야? 1짜리네? 1. 그러면 자, F 더하기 H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 1 사인 세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 너 사이값? 너 사이값. 자, G 더하기 H는 뭐라고 하면 돼? 이쪽의 각도를 알아야 되겠네? 이쪽에 각도 나와 있나요? 오, 2세타로 나와 있네. 그지?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R제곱? 세타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손쉽게 왔네. 삼각형 더하기 부채꼴로.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얘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아. 맞아? 그리고 각도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를 구할 수 있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니 세타 2등변 맞아요? 2등변의 외곽입니다. 2개 더하면 세타 나와야 돼요. 아니? 원래 외곽이잖아. 2개 더하면 외곽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 끝났죠. 자, 마이너스 2배 2분의 1 곱하기 a제곱 1이죠. 곱하기 사인 2개 더한 거 얼마? 2분의 5세타 분의 각각 곱한 거 사인 2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차수가 몇 차냐면 사인에 대한 2차 분모가 1차니까 사인에 대한 1차입니다. 1차. 얘도 1차고 얘도 1차죠. 딱 맞죠? 아다리가 딱 맞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요거 RH로 나누고 싶네. 근데 RH가 뭐야? RH가 요만큼이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도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다. 번거롭네.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일단은 요 각도가 나오거든? 여기. 왜냐면 얘는 요 사이각도가 파이 빼기 3세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3세타예요. 그러니까 너는 2분의 3세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거든? 얘를 구하고 싶고 얘는 뭔가 변의 길이를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뭘 이용해서 구해주면 좋을까? 뭘 이용해서 구할까? 얘 표현하기 어렵지 않은데 여기 얘는 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얘가 표현하기 쉬우니까 얘는 뭘로 표현하면 될까? 사인 공식 어떻게? 너 그죠? 여기가 2분의 5파이고 2분의 5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너는 정확히 어디로 다가가냐면 5분의 1로 다가가요. 정확히 말하면 5분의 1로 가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로 갑니다. 원래 이 자리가 이거예요. 사인 2분의 5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공식을 쓰면 걔를 이제 1에서 뺀다는 거죠. 근데 얘 어차피 우리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얘는 어차피 5분의 1로 간다고. 얘는 어디로 가? 5분의 4로 간다고. 근데 여기가 2분의 3 세타잖아. 얘는 뭐가 되겠어? 너에다가 사인을 곱한, 즉 5분의 4 사인 2분의 3 세타에 이렇게 간다고. 이거는 이제 극한은 미리 살짝 보내놓은 거예요. 영환이 수렴 값을 가지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요거를 제로 나누시면 끝. 근데 어차피 차수가 지금 딱 맞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계산만 한다고. 10분의 12 2분의 1 2 다 곱할까? 2 다 곱하자. 그럼 너는 1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약분 5분의 2 끝.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어? 어차피 원래 분자분모 또 막 사인으로 나누는 세타로 나누는 원래는 세타로 나눠가지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가고 뭐 이런 뭐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도 2분의 1로 가고 어쨌거나 다 영하의 수렴값으로 치면 다 이걸로 간다는 거야 결국엔. 마치 너가 이제 이 항들의 최저차 항처럼. 그래서 요거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은 늘 말하지만 요즘 도형의 트렌드는 뭐다? 사인 공식. 미적분 도형 트렌드는 사인 공식이에요. 사인 공식 열심히 쓰셔야 돼요.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사인 공식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인 공식을 갈수록 강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공식만 잘 쓰시면 돼요. 뭐 1, 2, 3으로 있냐. 넘어갑니다. 문제를 하나 정도만 더 풀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 그래서 1대 2인 거죠. 호의 길이의 b가 세타는 0으로 다가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요. P, QR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 너가 P가 있고 Q가 있고 자 Q는 정해져 있는 점입니다. R이라는 점은 요 선분 위에서 잡는 거죠. 선분이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는 너를 이제 대칭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너를 P'이라고 불렀을 때
너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너가 R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구하고 싶은 거는 너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세타 3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도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시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길이는 여기가 P니까 요거를 직각삼각형에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잘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가 길이가 나오지 않나? 요 길이 전체가? 요 길이 전체가 표현되지 않나요? 그죠? 그 각도 같은 걸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요런데 각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어디가 나오지? 이만큼은 일단은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뭐 여기 자체를 정말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두 개 삼각형 넓이 더해서 얘를 빼는 방식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더하고 얘를 빼셔도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요 각도를 찾으셔도 되는데, 요 각도는 얼마 하게? 각도 찾을 수 있는데 보이나요? 여기 세타예요. 몇 세타죠 이거? 음? 자, 원래 이런 상황이지. 이거 중심각이 얼마야? 2세타지. 그럼 원주각은 얼마 있어? 세타겠죠. 그래서 우린 각도 같은 거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찾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세타인 거를 찾아줬고, 그리고 너가 세타인 거를 찾았으니까 또 딴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찾을 수 있나? 어디를 찾을 수 있지? 또 찾을 수 있는 거 없나? 또 한번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기 각도 나오지 않나? 여기? 여기 나오지 않아요? 얘는 얼마게? 여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죠. 논리가 똑같은데, 너가 중심각, 너의 현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 했네. 왜냐면 각도가 여기가 똑같이 저걸로 나오고, 요걸로 나오고, 그럼 여기가 사실은 너랑 같네. 그지? 님이 이등변 외곽. 맞아요? 여기도 3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지? 근데 난 뭘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 끝났죠? 두 각도 나왔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일단? 여기는 얼마예요? 니니 더해서 다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나오나요? 맞아? 세타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3분의 2파이.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변의 길이 아무 데나 알면 됩니다. 어디를 구하기가 좋죠? 세 개 중에 어디가 구하기가 좋아요? PQ가 나오죠? PQ 뭐 하면 돼? 너의 원주각을 가지고 사인 공식 쓰면 되죠? 얘를 가지고 사인 공식 쓰시면 돼요. 즉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지름이 얼마니? 지름이 2죠? 2 곱하기 사인 넣습니다. 2 사인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자,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공식만 적용하시면 바로 나와요. 식 써보겠습니다. S 세타를 세타 3승으로 나누는 건데,
2분의 1 너의 제곱 6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각도끼리 서로 얘네끼리 아니지? 요거 분모 사인 3분의 2파이 들어가고 서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양 옆에 각 에이 잠깐만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항상 너랑 마주보는 각이 분모로 들어가요. 너랑 마주보는 각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사인 값은 파이에서 빼나 안 빼나 똑같아요. 그리고 양 옆에 게 곱해집니다.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네. 세타 어디로 가보지? 세타 0으로 가네. 뭔가 크레이지한데? 뭐 구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최소 1대 1대2. 야 이게 0으로 가면 0으로 안 가? 3차가 안 나오지 않니? 뭐 약간 이상한데? 얘를 내가 잘못 썼나? 잠시만. 실수한 게 있나? 너가 매칭됐고 2세타라서 세타 됐고 괜찮고 근데 네가 너고 쇽쇽 맞고 절반이고 너가 대칭이가 이등변이라서 너랑 같고 일직선이고 너의 외곽이 너고 BP랑 PQ 길이 B가 1대2라 호가 여기가 1대2네. 아에라 이씨 요걸 1대2로 여기가 2세타네요. 그지? 이거만 수정하면 돼요. 생각보다 수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상황은 다 똑같거든. 에라이. 미안해. 그럼 여기 세타인 것까지 똑같고요. 어쩐지. 얘가 1대2인데 내가 여기를 1대2로 잡았거든. 그래서 이걸 막 6분의 파 이지를 한 거예요. 미안해. 잘못 읽었네. 세타고 훨씬 더 쉽네요. 그러면 여기가 2세타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너의 원주각이 세타니까 2사인 세타네요. 에헤이. 어쩐지. 그러니까 3차가 나오지, 그지? 다시 써봅시다. 2분의 1에 4 사인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가 너랑 마주 보는 쪽이니까 사인 2세타가 나오고 분자가 너가 세타고 여긴 파이 빼기 3세타긴 하지만 어차피 사인 값은 똑같이 3세타죠. 그러니 분모에 몇 차가 있어? 세타에 3차가 있지, 그지? 왜냐면 분자가 몇 차야? 4차 나누기 1차니까 분자가 3차죠. 3차분의 3차 딱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슉슉슉 다 없어지죠. 뭐 나와요? 2 곱하기 넣으니까 3 나오지. 3. 미안합니다. 잘못 봤네요. 여러분이 3번, 8번 한번 풀어볼래요? 8번. 8번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각도만 잘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변 하나만 딱 보시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저 공식에다 넣으면 거의 그냥 쉽게 나오는. 그리고 저 공식 자체가 꼭 3도극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음함수 미분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직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별건 아니죠. 사실 사인 공식 가지고 정리만 한 거죠.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특수각이거나 사인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손쉽게 넓이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응. 해서 안 했는 사각형 있잖아. 응. 이거 원에서 해서 어느 사각형? QOPR QOPR? 아, 얘가 원에 내접하냐고? 글쎄? 내접하려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인상 직각 같은 거면 하는데 근데 Q는 접하잖아. 안 접하는 거예요? Q는 지금 접하는 거 아니야? 아니, Q가 지금 직각 아니야? OQR이? 네. 근데 OPR은 누가 봐도 직각 아니지 않아? 그럼 당연히 안 접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그림 페이크 시 페이크 같은 소리 하고. 기출이 있는 거? 응. 이게 어떤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그 순서에 맞춰서 잘 보셔야 돼요. 태초에 세타가 있었고, 세타가 너랑 만나는 점이 P고, 여기서 이제 쭉 그은 거고, 그리고 이쪽에 접선이 어딘가 있는데, 접해서 너랑 만나서 너를 연결한 각도가 2분의 3세타가 되게끔 Q를 잡은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P를 가지고 그었는데 적당한 Q를 잡아서 요 각도가 2분의 3세타가 되게끔. 이런 식의 순서인 거죠. 중요한 거는 각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 각도를 잘 찾아봐라. 지금 삼각형 넓이끼리 빼는 거라서 진짜로 요 각도 요 넓이 두 개를 빼셔도 되지만 공통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너랑 너를 빼셔도 되고 너랑 너를 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쪽이 구하기가 더 수월할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많죠. 삼각형끼리 넓이 뺄 때 공통 부분을 감안을 해서 빼는. 삼각형 OPR, OQR 빼기 아니지? 거꾸로다. F에서 빼는 거구나. OPQ OQR OPR OQ 아니지 PQR 풀었어? 각도 잘 안 나? 응? QOR 각도 값이 있어. QOR
QOR이? 여기가 90도라고? OQR 난청증. 자, 일단 F에서 G를 빼기보다는 삼각형 OPQ에서 OQR을 빼든지 삼각형 OPR에서 PQR을 빼든지 둘 중에 뭐가 더 구하기 쉬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하고요. 각도를 잘 모르겠으면 하나를 놔보는 거는 어때? 그냥 여기를 뭐 알파라고 놓는 건 어때? 알파를 뚝딱뚝딱 이리저리 하다 보면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뭐. 대충 지금 보면 요만큼이 너가 2분의 3세타니까 요만큼이 파이 빼기 2분의 3세타이고 근데 요만큼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죠. 맞아요? 맞아? 이건 쉽죠. 2등변이니까. 그럼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아니야? 얘도? 얘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그지? 그럼 얘가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나와요? 그렇죠. 오, 이런 게 나오네. 어디? 그러네요. 2등변이니까. 그럼 여기도 세타 아닌가요? 뭐가 많이 나오네. 다 구했네. 다 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 아무 데나 하나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데는 1이고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할까? 요거 각도 구할 수 있나? 근데 얘는 구하기가 좀 불편하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서 너를 빼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맞아? 요거에서 요거를 뺄 수도 있고 또는 요거에서 얘를 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쪽이 각이 구해지나? 요런 데가 구해지나? 그러니까 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니 그래도 QOP까지 그죠? 여기는 구해져요. 여기는 쉽게 구해지는데 그러면 알파랑 알파 빼기 세타 그 구한다고 빼기 알파 해가지고 지금 뭐 조합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대충 조합하다 보면 있는 거를 다 표현하다 보면 애매가 하나 걸리지 않을까요? 한 놈만 걸려라? 약간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세타 너가 세타라고 얘도 세타 그치 여기가 어쨌거나 파이 빼기 2세타라는 거잖아. 그러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나오긴 한다는 거지. 2세타로 나오나? 그런가? 그 이등변이 요만큼이 QOR, QOP. 그래서 QOR 그러네. 나머지 다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매. 야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놓친 게 있나 보자. 없는데? 약간 직각삼각형만 하고 있지 않아요? QOS가 QOS?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냐고? 여기 직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직각 아니에요. 일단 얘는 표현할 수 있거든, 삼각형을. 요거 넓이는 표현할 수 있지.
왜냐면 요 길이를 아니까. 얘가 표현이 되니까. 얘는 아주 쉽게 표현이 되고.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응? Q5를 알파로 놓고 음, 그 나머지 부분 2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값이 같다. 뭐가 같다? 그러니까 방법 두 개가 있잖아요. 저 큰 부분 넓이를 두 개. 그렇게? 너무 지랄인데?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이제 그냥 알파로 두고 음. RP5 그거를 각도를 아니까 아니면 선분 비론 못하나? 넓이 비론 못하나? 너 대 너의 넓이의 비. 각도가 안 나와서 어렵네. 계열받네. 왜 하나만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오거든? 얘가? 코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 2분의 파이면 사인으로 변환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요 각도는 나오잖아. 여기는 알잖아. 이만큼. 이만큼은 나오죠. 너 더하기 너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제타인가? 너랑 넌데? 응.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원에도 안 접하고. 응? PQ 길이? PQ 길이 뭐? PQ 길이 구해주죠. 여기가 2세타니까 원주각은 세타고 2사인 세타에 PQ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말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얘 앞에 부분은 쉽게 구해. 요거 어디 갔어? PQR은 쉽게 구해. 얘는 쉽게 구해. 근데 문제는 얘가 잘 안 구해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로? 아까 니네가 말한 대로 얘가 원에 접하면 참 좋겠지만 얘가 원에 접하지 않죠. 그죠? 어려운데? 저기가 세타. 너무 갇혀있나? 얘도 못 구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못 구하잖아, 지금. 잠깐만. 못 구하지. 아이씨. 구해지네. 죄송. 이거 끝났네. 자, 가자. 이거, 요걸로 갈게요. 너 빼기 너로. 이렇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구하면 되거든? 얘는 어디서 구하면 돼? 요 삼각형에서 그냥 사인곡 쓰면 돼. 에이, 병신짓 하고 있어. 맞아? 사인곡 쓰면 되잖아. 여기 지금 각도 다 알잖아. 여기 2분의 3세타지. 여기 세타지. 여기는 뭐야?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지. 그럼 요거에다 사인 공식 쓰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얼마 하면 돼? 2분의 5세타분의 2분의 3세타 사인 공식 쓰면 되지. 즉 사실 얼마냐면 5분의 3 곱하기 너의 5분의 6이에요. 5분의 6 사인 세타. 물론 원래는 이제 사인 세타가 분자 분모에 조금 더 있어요. 넌 1이고 넓이가 5분의 3 사인 세타 나오네. 요거 하나 나오고 요게 지금 OQR 구한 거예요. OQR. 그러면 뭐에서 빼야 되면 요거에서 빼야 되는데 얼마? 2분의 1 사인 2세타네요. 그럼 세타 빼기 5분의 3세타죠? 5분의 2 나오네. 쏘리.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봤죠? 이거? 여기서 사인 공식. 요 삼각형 사인 공식 써서 얘를 구해서 요거에서 요걸 뺀 거야. 됐어? 거꾸로인가? 큰 거에서 요걸 뺐나 보다. 응. 요거에서 마지막에 요걸 빼는데 얘는 구해지는데 여기에서 얘는 알지만 얘를 몰랐는데 얘를 요 삼각형에서 사인 공식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됐죠. 자, 요 정도 봅시다. 오늘 뭐 문제 수는 많지 않고요.